그런데 미국이 가장 큰 장점이 현재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도 있지만 교육이에요. 어떤 교육을 쓰느냐? 독일식 교육 시스템하고 영국식 교육 시스템을 가져와서 미국식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영국식이 뭘까? 인문학이죠. 옛날 대학들은 성경 공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강하죠. 성경 공부를 해서 라틴어를 가리키면서 대학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을 영국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독일은 뭐냐?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세계대전 2번을 일으키는 나라죠, 과학적으로. 그럼 미국이 왜 두 가지를 다 병행했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 인문과학, 인문 중심 대학인데 4년제 대학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전문 분야는 석사부터 박사부터 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분야, 네가 설사 변호사가 되겠다 할지라도 너는 수학 공부도 해야 돼, 과학 공부도 해야 돼, 외국어도 해야 돼, 다양한 공부를 공부하게끔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게 영국식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독일식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분야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를 들어볼까? 어느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MIT,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조지아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조지아 텍. 세계 가장 큰 유명한 3대 테크놀로지 스쿨이에요. 여기는 또 어떤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는 수학과 과학만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라고 또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MIT 가면요. 어느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거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경제학 최고 학교죠. 경제학도. 그 다음에 심리학도 아주 좋아요. MIT가 이과만 있는 게 아니라 문과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배운 거죠. 공대라고 해서 공대만 발전시키니까 인문학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AI가 뭡니까? 결국 말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은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야지 사이언스나 엔지니어 파트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간한테 적용하기 쉬운 거죠. 퍼블릭 시스템은 미국이 여러 종류로 나눠져요. 자, 크게 세 가지. 각 주의 이름을 딴 유니버시티 시스템의 공립대학교. 예를 들면 UPenn만 빼겠습니다. 미시건을 들어볼까요? University of Michigan, 주립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스템에 있는 이렇게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스테이트 시스템, 그걸 주립됩니다. 그러면 유니버시티 미시건이 조금 더 나은 학교예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시티 칼리지, 시티 개념, 우리나라로 하면 시립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실은 제일 관심 있는 게 리버럴 아트 칼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이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잘 모르세요. 일단은 칼리지라는 개념 자체가 학교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향적으로 활동적인 애들보다는 내성적인 애들이 오히려 좀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요소가 아닌 전공 과목 없이 졸업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한국에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예요.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국 학생이 미국의 대학을 유학을 간다는 것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따져봤을 때 아이비리그 대학은 그나마 몇 개 대학은 열려 있잖아요. 장학금 제도가 하버드, 예일. 그나마 아주 적은 부분이고 그렇지만 요즘에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갈수록 이제 쇠퇴해 가니까 이 학교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돈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실력 있는 애들을 이 학교들도 뽑으려고 미국에서 예를 들면 장학제도라는 스칼러십 제도도 있긴 하지만 파이낸셜 에이드, 재정 보조라고 정확한 명칭을 제가 수정을 할게요. 예를 들면 하버드를 가면 긴다 난다 하는 애들이 하버드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장학금을 준다는 앞뒤가 안 맞죠. 세계 탑인 애들이 다 올 건데 다 넘버 1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꿔볼까 영어로 해서 재정 보조라고 나옵니다. 근데 재정 보조가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 보조를 받았다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10만 불, 20만 불을 빚을 졌어요. 대학 졸업할 때 빚을 주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아이들이 졸업 후에 진로들이 빚에 너무 시달려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들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안 갚아도 되는 시스템. 그러려면 대학들이 엄청난 돈을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거에 빌딩에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투자자들을 뽑아가지고 하버드 기금을 확장시키고 졸업생들한테 펀드도 받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50년 동안 전교생이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정 보조, financial aid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재정 보조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주느냐? 부모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요. 부모가 양쪽 엄마, 아빠 다가 1년에 6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만 원 정도를 총 임금을 받았어요. 7천만 원을. 그 합법적인 세금을 낸 기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냈던 자료를 가지고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하버드에서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면 또 뭘 주냐? 정착 자금으로 학생들이 처음에 하버드 왔었을 때 정착하려고 3천 불 대줘요. 그래도 돈 없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표까지 대줘요. 어떻게 하버드를 설득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증명해 주면은 그만큼 그래 돈 없으면 우리가 대줄게.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버드 입학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건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한테가 안 받는 외국 애들도 가능하죠. 네,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좋은 학교일수록 돈 안 내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근데 부모 돈이 예를 들면 30만 불 낸다. 30만 불까지도 장학금이 나와요. 그 파이낸셜 에이드가 나오는데 어떻게 따지냐면 부모가 자식이 몇 명이냐, 빚이 얼마냐. 장학금 재단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Need basis scholarship. 필요한 만큼 돈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눈을 감아주는 재정 보조. 여기는 입학에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학 원서를 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미국 내에 무료 컨설팅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컨설팅 해준 기관에다 돈을 줘요. 돈을 주기 때문에 몇 명 학생들이 했다고 원서에 그걸 쓰게 돼 있어요. 공통 원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너는 어느 컨설팅에 도움을 받았냐는 컨설팅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리를 딱 하면 이게 돈 없는 아이다 해서 장학금이 오늘도 잘 나와요. 리버라트 칼리지가 4년제밖에 없잖아요. 물론 석사가 있는 학교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은 박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에 힐러리, 그 다음에 바바라 부시 여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했던 이분들이 다 웨슬리 출신이에요. 리버라트 칼리지. 예, 웨슬리 칼리지라고 여자 대학으로 최고예요. 근데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학교 쪽 투어를 한 20년 했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칼리지 그러면 전부 다 전문대로 생각을 해요. 칼리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에서 리버라트 칼리지도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도 있고 칼리지 자체가 4년제도 있고 또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칼리지도 칼리지잖아요. 예. 그러면 명확히 말씀드리면 유니버시티하고 칼리지부터 구별을 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커뮤니티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 개념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면 본인이 회사 생활 하다가 어떠한 부분에 지적인 부분이 딸려요. 예를 들면 내가 경영 쪽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의 경영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경영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커뮤니티 칼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으로 따지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떤 쪽으로 가냐면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학교 성적은 좋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고 학점을 쉽게 이수를 하고 등록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점을 잘 받아서 대학 3, 4학년 동안에 일반 대학으로 학교를 옮겨서 거기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취직할 때나 대학원 갈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장점은 그 주에서 반드시 성적 좋은 아이들이
그 주 출신들 주립대학이라든지 그 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고 의무적으로 받아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리지라고 한다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칼리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는 대학보다는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생각하신 분들이 대학원을 저는 많이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첫째 이제 대학교 학사과정은 학교가 저 아이를 왜 뽑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포커스 맞추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일단 학비가 비싸고 굳이 대학원을 갈 때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명문대 안 나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GPA만 좋으면. 그러긴 한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영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최고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물론 리딩을 잘할 줄은 독해는 잘할 줄은 모르겠어요. 문법 잘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걸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슈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전에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해서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학원을 온다는 것은 이상적이겠죠. 아예 GRE나 GMAT이나 이런 LSAT이나 MCAT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각 분야별로 들어가는 전문적인 거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런 점수도 보고요. 그 다음에 SOP라고 있어요. Statement of Purpose. 자기가 어떤 분야에 어떤 리서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대학은 대부분 교수가 뽑아요. 미국의 학부 과정은 어드미션에 있는 위원들, 어드미션 커미티가 뽑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는 아니에요. 요즘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 많지만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데도 영어가 굉장히 부실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공부는 잘해요. 하지만 랭귀지 부분은 다른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문적인 어떤 논문, 영어 논문을 쓰거나 뭐 했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일찍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만나보는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은 영어 서툴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예. 물론 인문학적은 이제 좀 잘해야 되겠지만은. 자, 지금 제가 토하다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주립과 사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사립을 선호합니까? 라는 질문을 실은 많이 받아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 한 두세 가지로 짚는다면. 가장 간단하죠. 일단 주립대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두 번째, 주립대 같은 경우는 그 주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립 학생들 하나를 뽑으면 그 사립 학생 하나의 등록금으로 주 출신 학생들을 많게는 10명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돈이 나와요. 학생 등록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국 애들에 대한 입학 허가가 조금 더 쉬워요. 사립보다는. 그러겠죠? 그럼 왜 사립을 가려고 하느냐? 알룸나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많아요. 알룸나이는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사립 가게 되면 이 학생 수가 많지 않아요. 소수이기 때문에 리서치나 인턴십이나 이걸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입학 조건이 굉장히 주립보다는 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럼 학점 측면에서 볼까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버드가 학점을 잘 준다고. 정 맞는데? 그래서 학점을 잘 준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학점을 잘 주냐면요. 하버드 들어가서 성적 잘 받을 애들만 똑똑한 애를 뽑았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아내는 겁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립하고 주립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립은 학점 기준이 주에서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사립은 교수 주관이죠. 그렇죠. 100% 교수 주관이에요. 전부 다 올해를 줄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 스쿨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그 프로페셔널 스쿨이라면 잘 몰라요. 프로페셔널 스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있긴 한데 대학원이긴 해요. 전문 분야예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스쿨, 그러니까 경영대학원, 로스쿨, 로이어가 되는 쪽이죠. 반드시 로스쿨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메디컬 스쿨. 프로페셔널 스쿨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요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그 법대나 의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외국 학생들이 미국의 프로페셔널 중에 이제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들어간다는 게. 메디컬 스쿨 부분은 오피셜하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 애들 안 받는 학교도 있어요. 많죠. 특히 주립대 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일반 사립은 많이 받아요. 근데 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조차도 들어가기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미국 내에 메디컬 스쿨이 200개 정도예요. 그런데 그 메디컬 스쿨 자체가 뭐 하버드가 넘버원, 잔스하프티는 넘버 2, 넘버 3 이게 의미가 없어요. 다 하버드예요. 메디컬 스쿨 들어가기 힘드니까 다 하버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들어가면 다 돼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메디컬 스쿨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8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아이비리그 다니는 학생들이 메디컬 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게, 왜냐 프로페셔널 스쿨 가는 게 학점이 너무 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예, 학점 물론 이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학점이 짜는 것도 있지만 아이비리그 뽑혔을 때 성적이 되는 애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좋은 점이 여기에 대한 웨이트, 다시 말해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죠. 하버드 나왔다. 하버드에서 3.5는 주립대학의 4.0하고 똑같다. 이걸 카운트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래 하버드에서 4.0, 주립대 4.0 똑같아. 이렇게 따져버리고 만약에 주립대에 대해서 더 학점을 4.0 맞았는데도 3.5로 취급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립대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보이죠? 망합니다. 주립대 안 가려고.